최근에 자영업자 폐업 증가에 대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안 그래도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어, 제가 실제로도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들 느끼겠지만 폐업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왜 보게 되냐면 저는 샤덴프로이테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독일어로 만들어진 말인데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거를 샤덴프로이테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 너는 남 불행한 거 보면서 네가 행복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보면서,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러니까 못 사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 또는 이제 저보다 못 살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나 같은 사람도 존재하긴 하는구나. 저는 좀 그러니까 위안을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쁜 감정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불행한 걸 보면서 기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불안하고 위안을 좀 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그렇게 영상을 올리잖아요. 사실 정말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백수라고 얘기를 하고 일을 그만두면 그만뒀다 그러고 일을 시작하면 시작했다 그러고 뭐 전단지 알바나 하고 있고 뭐 고시원 알바나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누가 일일이 다 올리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올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솔직해지고 싶은 것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애도 사는구나.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구나. 저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알바를 구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하루 알바를 하고, 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또는 뭐 일용직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고시원에서 살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다양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제 나이에 서른에 살고 서른이라는 나이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또래가 저보다 잘 살고 있는 서른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보다 못 살고 있는 서른도 있을 거고 저랑 비슷한 서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가 어떻게 사는지를 유튜브로 올림으로 인해서 그냥 진짜 여러분이 이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이런 삶의 방식도 있구나. 어쨌든 살아가는구나. 존재하는구나. 뭐, 대단한 삶이 아니지만, 어쨌든 지속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우울해요. 솔직히 안 우울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교도 나오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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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다녀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석적인 그런 직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만족하진 못했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 좀 삼으라고. 그러니까 저 보면서 위안을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를 보면서 뭐 샤든프로이테를 느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솔직히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 감정을 조금 더 유튜브에 올리고 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자영업 폐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뉴스 기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가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이 넘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년 사이에 40%가 넘었다. 이렇게 쓰인 글을 봤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음, 일단은 코로나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코로나가 영향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다 끝난 판에 뭔 코로나냐 이럴 수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배달 장사만 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 장사라고 하죠. 이제 앉아서 먹을 곳이 있는 곳을 홀 장사라고 하고 이제 배달만 하는 곳을 배달 장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달 장사만 하는 곳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은 코로나가 끝나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배달을 안 시켜 먹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코로나 때는 다들 뭐 식당도 금지되고 뭐 그리고 또 뭐 몇 인 이상 앉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배달 음식이 맛있죠. 맛있다고 해봤자 그 즉석에서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맛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맛으로 있어서, 맛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배달 위주로만 장사한 배달 장사 자영업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 그래서 이제 배달 장사하던 사람들이 오프라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달 회사의 갑질이 있습니다. 제가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엄청난 가격에 이제 팔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팔린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산 회사는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화를 뭘로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 수익을 결국에는 배달의 민족에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를 올리고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었죠. 왜냐면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들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빨리 회수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독보적이죠. 배달의 민족 아니면 요기요죠. 두 개밖에 없어요. 플랫폼이. 물론 뭐 쿠팡이츠도 있긴 하지만 어, 두 개의 힘이 너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 배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하면 남는 게 없대요. 홀 장사가 남는 장사고 배달로 하면은 뭐 수수료 다 떼고 나면은 사실상 뭐 의미가 없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심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건물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음, 건물값은 부동산은 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크게 한번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어도 회복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번화가들도 지금 공실이 난 곳이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강남이나 홍대나 뭐 건대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번화가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실 건물 보셨을 거예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고 그 공실 자리가 보통 계속 공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만 해도 제가 공실이 채워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몇 개월째 계속 공실인 것도 많이 봤고 1년이 넘은 것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감상 1년인데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1년이 아닐 수도 있죠. 하여튼 되게 오랫동안 공실인 것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근데 이 공실이 왜 계속 이어지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도 공실이네 이런 것을 느꼈을 텐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월세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공실 나는 곳을 보시면은 외진 곳이 아니에요. 자리가 되게 좋아요. 자리가 되게 좋은 곳인데 그게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곳은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뭐 보증금도 받고 권리금도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고 쳤을 때 200만 원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그러니까 알바로 했을 때 최저임금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면 한 달에 200을 벌어요. 그러면은 200은 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을 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쉽게 계산을 해보면 월세 500에다가 200 더하면 700이죠. 그리고 뭐 직원 한 명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 직원도 200은 줘야 되죠. 그럼 900이에요. 근데 이거를 순수하게 인건비 월세만 했을 때 900이에요. 뭐 어떤 물건을 팔 때 이제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그 음식에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원가도 뭐 만 원짜리 뭐 국수를 판다고 쳐요. 만 원짜리 국수를 팔면은 뭐 원가가 3천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7천 원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값, 세금, 전기세, 카드 수수료는 넣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뭐를 팔아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팔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커피로 쳐도 1,000만 원을 팔려면 커피를 도대체 몇 잔을 팔아야겠어요. 3,000원이라고 쳐도 10잔이면은 3만 원이고 100잔이면은 30만 원이죠. 그리고 1,000잔이면은 1,000잔이면은 얼마야? 1,000잔이면은 300.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실된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요. 아니면은 들어올 엄두조차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봤자 단가가 안 맞거든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팔 수도 없고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가게가 망했어요. 그럼 항상 핸드폰 가게가 들어왔어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곳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자리에는 핸드폰 가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망한 곳에 핸드폰 가게 들어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도 사실상 망해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망하면은 핸드폰 가게가 들어온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가게가 망하면 꼭 핸드폰 가게가 들어와요. 왜냐면은 핸드폰 가게가 돈이 들어갈 게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단통법이 생기고 나서 남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이제 단톡방이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단통법이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장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핸드폰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다들 이제 온라인으로 사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굳이 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적어도 200 이상은 벌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만큼은 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버는 것 자체가 직장인이나 일반적인 알바로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도 이제 제 구독자 중에 실제 친구예요. 실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지방에서 자영업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음식점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좀 저는 그런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주변 지인이나 뭐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주변 사람이 안 돼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진짜로 제 주변 친구나 뭐 제 친척이라도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면 아니 저한테 떨어지는 뭐 부스러기가 하나라도 없겠어요? 뭐 적어도 뭐 예를 들면 탕수육이라도 떨어지겠죠. 야 씨 나 로또 당첨됐는데 야 탕수육 좀 보내줄게 너 먹어라. 뭐 이렇게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배 아프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주변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됐다고 배 아파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도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친구만 힘든 게 아니라 전체 다 힘들죠. 나라가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AI 때문에 일자리도 잃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진짜 고마운 일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저도 계속 일을 했다가 그만뒀다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월급이 들어오고 나는 노동을 제공을 하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뭐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당연한 얘기죠.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는 거고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백수가 될 수 있고 정말 누구나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 하나가 있는데 그 형도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뭐 병원에서 밝혀진 게 없어요.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정상으로 나온대요. 근데 본인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본인이 몸이 아프면은 당연히 그거는 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희귀병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형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멀쩡하던 사람이 다음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평범한 사람이 로또 당첨돼서 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죠. 비트코인 뭐 또라이 같은 사람 하나가 그 한 10년 전, 20년 전에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실 100만 원은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만 원을 비트코인에 넣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뭐 떼부자가 됐겠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근데 자영업자들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먹고 살려고 열심히 가게 차리고 열심히 생활을 하는 건데, 경제가 좋으면은 사실 상관없거든요. 경제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 먹고 이제 또 돈을 쓰고 이렇게 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요. 계란을 오늘 샀는데 무슨 15개 6,800원인가 6,900원인데, 그러면은 한 알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부담스럽더라고요. 무슨 씨발 진짜 욕이 나오는데, 계란 하나, 그러니까 계란을 2개 부쳐 먹는 것도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물가가 도대체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오르고 있고 분명히 이제 정상적인, 그리고 또 정상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음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은 뭐 이제 월 300, 월 350 이렇게 버시는 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라고 해봤자 뭐 자기 월급 3분의 1 그거 한번 사면 몇 년 동안 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월요일부터 일을 하겠지만 2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핸드폰 100만 원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월급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무슨 월급이 500, 600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오르긴 하죠. 그 평균이랑 이런 거를 계산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300도 못 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월급이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중소기업도 있고, 알바 같은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삶이 있기 때문에, 물론 300 이상 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렇게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열심히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좀 버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게 사기꾼들이 더 잘 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잘 살고, 그러니까 사기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게 틀렸다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정직한 게 틀린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아닌 걸 알지만서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더 잘 살고 더 좋게 살고 있다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저게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자꾸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100만 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하루 8시간을 일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자영업자들 분들은 진짜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도 있고, 주 6일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12시간, 뭐 20시간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도 월급을 100만 원도 못 걸어 간다는 걸 보면은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씁쓸하고 뭐 어차피 또 계속 똑같은 이야기라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이버,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에 고민 상담이나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